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높아져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기후변화 마지노선인 1.5도가 처음으로 뚫린 건데 세계 기상기구는 2023년에 시작된 엘니뇨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 두 억만장자들의 초대형 로켓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초대형 로켓 뉴글렌은 여러 번의 발사 연기 끝에 16일 다시 한번 첫 비행에 나서고 스페이스X도 스타쉽 7차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정부가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데이터 도매 대가를 인하합니다. 낮아진 도매 대가가 실제 요금제에 반영되면 올 상반기 안으로 월 20기가 사용해 만원대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전망입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릴 때면 도로에서는 블랙아이스가 지붕 밑이나 건물 외벽에는 고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높은 곳에 생긴 고드름은 직접 제거하기보단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오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기후변화 마지노선인 1.5도가 뚫리면서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소금 호수였던 아랄해. 물은 온데간데 없고 선박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어부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 항공우주국 등 전 세계 6개 기상관측기구로부터 받은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 자료를 활용해 최종 상승치를 확정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참가한 약 200개국이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 1.5도가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은 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2023년 시작된 엘니뇨 현상으로 지난해 기록적인 기온 상승이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1.5도 한계선이 깨진 게 일시적인 현상일지라도 현재 지구 기온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 분리막에서 물 분자가 가진 특이적 투과 현상 원리를 발견해 맑은 물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환경에너지공학부 김인수 교수 연구팀은 그래핀을 소재로 한 적층형 산화 분리막을 개발하고 그래핀 막에서 물 분자가 가진 특이적 투과 현상의 발생 원리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그래핀의 장점인 원자 수준의 두께와 기계적 강도, 물리화학적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산화 그래핀을 활성층, 다공성 세라믹을 지지층으로 하는 비대칭 분리막을 합성했습니다. 이어 합성된 적층 산화 그래핀 막에서 작은 분자들이 높은 투과율을 보였는데 특히 물 분자는 공기 중 확산 속도 대비 99%에 이르는 속도로 막힘 없이 투과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도 수철이나 해수 담수화 등을 개발하는 데 새로운 개념의 분리막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는 모두 아르테미스 달 유인 착륙에 참여하는 우주 분야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거물들인데요. 베이조스가 초대형 로켓 뉴글렌의 첫 발사에 나서면서 앞서 발사에 성공한 머스크의 스타쉽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의 초대형 로켓 뉴글렌. 높이 98m, 지름 7m의 2단 로켓인 뉴글렌은 지구 저궤도에 약 45톤의 화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날씨 변수 등으로 몇 차례 발사가 연기됐던 뉴글렌은 미국 현지 시각 16일 오전 1시 첫 비행에 나섭니다. 탑재체는 지구 저궤도에서 달 궤도까지
연료와 화물 등을 운반해주는 궤도 운반선 블루링으로 블루링은 블루 오리진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에서 분리된 1단 발사체는 대서양에 착륙시켜 회수할 계획입니다. 베이조스의 초대형 로켓이 천여 비행에 도전하는 동안 경쟁 관계인 머스크는 스타쉽의 7번째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5시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쏘아 올립니다. 높이 120m, 지름 9m의 2단 로켓인 스타쉽은 머스크가 화성 탐사를 위해 공을 들인 초대형 로켓입니다. 스타쉽은 재활용할 경우 지구 저궤도에 150톤의 화물을 올릴 수 있으며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250톤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7차 시험 발사에서 스타쉽은 위성 배치에 첫 연습으로 10개의 스타링크 시뮬레이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초대형 로켓인 뉴 글렌이 발사에 성공할 경우 베이조스와 머스크 등 두 억만장자의 우주 경쟁은 한층 가열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탐사 인력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하 자원을 탐사할 수 있는 자율주행 탐사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탐사개발연구센터 강웅 박사 연구팀은 초정밀 측위를 이용해 좌표를 측정하고 탐사 경로를 계획하고 정해진 경로에 따라 정밀하게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탐사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로봇은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방식을 적용해 파보지 않아도 지하에 묻힌 매장물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로봇 주행을 관제소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실외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 1만 개 이상의 GPS 추적 기준, 평균 위치 오차가 2.5cm 안팎으로 위치 정확도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통신사 인프라 사용료를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해 알뜰폰 요금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 대가를 1메가바이트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최대 52%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 달에 데이터 20기가바이트를 사용하는 5G 알뜰폰 요금제가 만원대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알뜰폰 회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통신사로부터 대량으로 미리 구매할 때 받는 할인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 알뜰폰 회사를 대상으로 회선 기본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알뜰폰 요금 부담을 더 낮출 예정입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알뜰폰 경쟁력이 높아지면 설비와 시스템을 자체 보유한 알뜰폰 회사를 육성해 제4 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추돌 사고는 모두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얇게 얼면서 생긴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 블랙아이스가 왜 위험한지, 또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에서 퇴근길 교통 대란을 불러온 차량 43대 연쇄 추돌 사고. 재작년 1월 경기도 포천에서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차량 47대 연쇄 추돌 사고. 모두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 교통사고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이 내린 뒤 녹았다가 밤새 다시 얼면서 도로 위에 얇게 만들어지는 검은 얼음을 말합니다. 눈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차량이 미끄러지면 연쇄 추돌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 눈길 사고보다 사망자 수가 많고 치사율도 높아서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도 불립니다. 속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핸들을 조작한다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전도되거나 또는 전복되거나 또 앞차를 추돌하면서 또 치사율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나 이른 아침에 많이 발생합니다. 영하의 날씨보다는
영상 2, 3도 정도일 때가 더 위험합니다. 주로 그늘진 곳에 생기기 때문에 터널 출입구나 다리, 산간 도로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YTN이 전문기관과 블랙아이스 위험성 실험을 한 결과 시속 40km로 주행할 때 제동거리가 16.7m로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블랙아이스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미끄러질 경우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거나 핸들을 급격히 꺾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결빙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을 확인하고 운행에 나서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고드름은 이제는 쉽게 볼 수 없게 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드름 낙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드름은 위쪽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보통 지붕 처마 밑이나 건물 외벽에 대형 고드름이 발생하는데요. 기온이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요즘 같은 시기에 쌓였던 눈이 녹았다가 얼면서 고드름이 되거나 건물 누수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형 고드름이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 위나 차량 위로 떨어진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로 3년 전 아파트 고층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자동차가 처참하게 부서진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10m 높이에 매달린 1kg짜리 고드름이 떨어졌을 때 충격량은 모두 1톤 정도. 전문가는 달걀 크기의 작은 얼음 덩어리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은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겨울철 고드름 안전조치 119 출동 건수를 분석한 결과 약 55%가 1월에 집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은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불안감을 이용한 가짜 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8년 만에 대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영유아에게 특히 위험한 RSV라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까지 함께 확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인한 고령자들의 사망이 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일부 지역에선 사망자가 급증해 화장을 하려면 최소 5일장을 치러야 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전국의 화장 예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기권 대부분 화장장과 부산 영락공원, 대구 명복공원, 대전시 정수원 등에서 16일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화장장뿐 아니라 장례식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마다 빈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고인을 안치실에 모셨다가 다음 날 빈소를 차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역시 4일장을 넘어 5일장을 하는 곳도 생겨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덩달아 마스크 수요도 늘었습니다. 지난주 편의점의 마스크,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량은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각각 77.7%, 32.8% 늘었고요. 불안감 속에 최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바이러스 관련 가짜 뉴스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긴급 알림이라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보내온 소식이다. 치명적인 코로나19 새 변이 XBB가 발생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보다 독성이 5배 강하고 사망률이 높으며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가짜라며 지난 2022년 퍼졌던 루머가 재확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설 연휴 전까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행안부는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 동안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계획과 함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 안내하고 질병관리청은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해 교통안전 및 긴급조치에 나서고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법무부가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 예방에 나섭니다.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AI 기술이 들어간 성범죄자 재범 징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마약 사범 추적 기술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한편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마약 단속도 강화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협박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16일 올해 첫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경기 침체와 환율 불안 속에 고심하고 있는 한은이 어디에 무게를 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첫 기준금리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정책 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우리 경제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금리 결정 때 고려했던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겁니다. 지난 10월 통방 이후 대내외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경기만 생각하면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할 만큼 침체의 골은 깊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진 데다 계엄 후폭풍으로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성장률이 1% 중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내수가 너무 안 좋고요. 바깥에서 한국 경제를 상당히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재정이나 통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해외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금리 인하는 이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1,470원 안팎에서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에 이어 소비자 물가도 끌어올리게 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올해 금리 전망이 높아진 만큼 우리만 내리게 되면 한미 금리 차가 더 커져 고환율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기대보다도 빠르게 또는 많이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둔 인하와 환율 안정을 위한 연 3% 금리 동결 필요성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이야말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경제팀이 관세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에 이어 이번엔 관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2% 올라 전문가 전망치 0.4%를 밑돌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로 역시 전망치 0.3%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통합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여전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와 감세, 이민자 추방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When we're seeing hotter and hotter inflation, the Fed can't cut rates anymore, but at the same time, maybe the employment market starts to get worse. 트럼프가 외국에서 관세를 거둘 대외 수입청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2기 경제팀은 보편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보편 관세를 안보의 핵심적인 특정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경제팀이 트럼프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모양새입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미 탄탄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바이오 벤처 기술을 30조 원 이상 수출해 우리나라를 세계 5대 바이오 벤처 강국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약 바이오 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중기부는 유망 원천 기술을 사업화하고 투자를 이끌어내 기술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천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바이오 벤처 투자 환경 조성, 개방형 혁신 활성화, 바이오 벤처 혁신 기반 구축까지 4가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도 후보 물질의 유효성과 덕성 등을 검증하는 초기 투자에 건당 10억에서 20억 원을 투자하는 벤처 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신약 개발을 위해 올해 안에 K-바이오 백신 펀드 3에서 5호를 결성해 6천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공간 정보를 이용해 누구나 필요한 공간 정보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V월드 3단계 서비스가 16일부터 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지도 제작과 3D 분석,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D 분석에는 건물의 높이와 위치가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 주변 문화재와의 조화로운 경관 유지를 사전 검토하는 등 5종류의 분석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이번 3단계 고도화 사업은 데이터 제공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의 활용성을 대폭 강화했는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지도에 각종 정보를 입힌 나만의 지도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V월드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인 캐즘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고 충전기 등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도 20%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고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연비 기준을 세분화해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혜택 대상으로 넓힐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급속 충전기를 4,400기 추가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 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범부처 기술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5일 앞두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었는데 현재는 환율 급등에 수입 물가도 상승하는 상황이라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불투명한데요. 올해 첫 금리 결정과 다가오는 설 연휴가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